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개키 암호화 알아보기에 대해 발표할 IT공학 전공 21학번 김유진입니다. 사실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다가 지난 학기에 공개키 암호화를 다룬 수업이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10분 동안 간단하게 이야기할 예정이니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공개키 암호화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암호화가 왜 필요한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메일, 소셜미디어 메시지, 온라인 결제 정보 등 수많은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정보 중에는 개인적이거나 민감한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들이 잘못된 곳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보를 보호하는 데 암호화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방향 암호화, 비밀키 암호화 등 암호화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오늘 집중해서 소개해드릴 부분은 바로 공개키 암호화입니다. 공개키 암호화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키를 사용하여 정보를 암호화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나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키이고 다른 하나는 소유자만이 알고 있는 비밀키입니다. 이 두 키는 수학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공개키로부터 비밀키를 유추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방식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게 정보를 암호화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 공개적으로 공유 비밀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랜 친구인 숙명이와 눈송이, 비밀을 들어서는 안 되는 구글이가 한 방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숙명이는 어떻게 구글이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눈송이에게 카드 번호를 공유할 수 있을까요? 이때 숙명이는 구글이도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해야 하고 어떠한 속임수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눈송이는 숙명이의 학번을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숙명이가 눈송이에게 자신의 학번과 신용카드 번호의 합이 428이라는 정보를 전달하면 눈송이는 숙명이가 말해준 숫자 428에서 숙명이의 학번 320을 빼서 신용카드 번호 108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숙명이의 학번을 숙명이와 눈송이만 알고 있다면 구글이는 신용카드 번호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유 비밀을 설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숙명이와 눈송이가 서로 아는 사이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숙명이와 눈송이가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공개적으로 공유 비밀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이제 숙명이와 눈송이가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 공개적으로 공유 비밀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합니다. 숙명이, 구글이, 눈송이 세 사람은 같은 방에 있으며 수많은 색의 페인트를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페인트를 섞을 때에는 개인적인 공간에서만 해야 하며 자신 이외에 페인트 섞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공개적인 공간에 페인트를 가져다 두면 누가 가져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숙명이와 눈송이가 개인색을 고릅니다. 저는 숙명이의 경우 라벤더색, 눈송이의 경우 진홍색을 골랐다고 가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숙명이와 눈송이 중 한 명이 공개색을 노란색이라고 공표했다고 가정합니다. 세 번째로, 숙명이와 눈송이는 공개색과 개인색을 섞어서 공개적인 공간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때 구글이가 가져가도 상관없도록 여러 통의 공개색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때 숙명이와 눈송이의 혼합색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라벤더색과 노란색의 합, 그리고 진홍색과 노란색의 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개키 암호화의 실제 알고리즘 몇 가지를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숙명이는 눈송이의 혼합색에 자신의 개인색인 라벤더색을, 눈송이는 숙명이의 혼합색에 자신의 개인색인 진홍색을 더하면 최종 혼합색이 같아지는 것을 통해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공유 비밀을 설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숙명이의 경우에는 눈송이의 혼합색에 자신의 개인색인 라벤더색을 더하고 눈송이의 경우에는 숙명이의 혼합색에 자신의 개인색이었던 진홍색을 더해서
둘의 최종 혼합색이 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개키 암호화의 실제 알고리즘 몇 가지를 소개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개키 암호화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특성과 보안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키 암호화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DP-Hellman 접근법, RSA 암호화 알고리즘, 그리고 타운 곡선 암호화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DP-Hellman 접근법은 1976년에 DP와 헬먼이 처음으로 고안했으며 한 논문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한 번 비밀이 생성되면 두 컴퓨터는 더 센트릭의 변형 버전을 이용하여 통신을 암호화합니다. 주로 HTTPS를 사용하는 보안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컴퓨터와 웹서버 사이의 비밀을 만드는 데 이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널리 알려진 RSA 암호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SA는 1978년에 로널드 리베스트, 아디 사미르, 레너드 에들먼에 의해 고안되었습니다. RSA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굉장히 큰 합성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것이 현실적인 시간 안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에 기반한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 100자리 크기 이상의 두 개의 소수 P와 Q를 선택하여 n은 P 곱하기 Q이다를 계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P와 Q를 알고 있는 사람은 n을 계산하기 쉽지만 n만 알고 있는 사람은 n으로부터 P와 Q로 소인수분해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운 곡선 암호화 ECC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CC는 RSA보다 더 짧은 길이의 키를 사용하지만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ECC는 모바일 장치와 같이 처리 능력이나 저장 공간이 제한된 환경에서 특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ECC는 타원 곡선 위의 점들과 수학적 연산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러한 연산의 어려움이 ECC의 보안성을 담보합니다. 이처럼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굉장히 다양하며 각각은 특정한 환경과 요구사항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